어제 토트넘의 경기에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손흥민을 최전방 원톱으로 기용하는 시간이 너무 늦었다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일단 어제 경기에서는 히샬리송이 원톱으로 나왔고 손흥민 선수가 왼쪽 측면 공격수로 나왔었죠. 그리고 70분쯤에 히샬리송을 빼고 베르너를 투입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베르너가 원톱에 있고 손흥민 선수가 왼쪽 측면 공격수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다가 75분에서 80분으로 넘어가는 그 중간 지점부터 손흥민이 원톱, 베르너가 왼쪽 측면 공격수를 보기 시작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제 경기에서 실질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원톱으로 뛰었던 시간이 경기 막판 15분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아쉽냐면 손흥민의 원톱을 시도하는 시간이 경기 막판쯤보다 경기 초반에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거든요. 어제도 마찬가지지만 토트넘은 기본적으로 후방에서 볼을 돌리면서 후방 지역에서 상대방을 끌어들일 때가 많아요. 그리고 경기 초반에는 상대가 토트넘이 후방에서 볼을 돌릴 때 과감하게 올라와서 압박을 할 때가 많죠. 아무래도 경기 초반이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많이 남아있기도 하고, 토트넘이 후방에서 볼을 돌리면 당연히 주도권이 토트넘에게 많이 넘어가니까 상대 팀들이 아무리 수비적인 팀이라도 어느 정도는 올라와서 전방 압박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때 손흥민이 최전방 공격수에 있다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아무래도 상대팀이 라인을 올리면서 공격수들과 수비 라인 사이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토트넘이 후방에서 볼을 돌릴 때 강하게 전방 압박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손흥민의 역할은, 손흥민이 원톱으로 나왔을 때는 최전방으로 계속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라인 브레이킹을 하면서 상대 수비를 귀찮게 만듭니다. 어떤 거냐면, 손흥민이 앞으로 뛰어나가면서 상대 수비가 뒤로 물러났을 때 순간적으로 수비 라인이 뒷걸음질 치기 때문에 수비 라인과 공격 라인 사이가 멀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멀어지는 만큼 사이사이에 공간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상대의 전방 압박이 훨씬 더 허술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토트넘이 이렇게 후방에서 볼을 돌리다가 이 사이사이 공간으로 패스를 넣어주면서 공간으로 움직여주면서 상대의 전방 압박을 탈압박하는 이러한 기회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손흥민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뒤로 움직였다가 수비가 뒤로 물러났을 때 볼이 앞으로 안 넘어오면 아무래도 상대 수비 입장에서는 다시 올라와서 그냥 손흥민을 오프사이드 라인에 걸리게끔 만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가만히 멈춰서 있지 않고 다시 온사이드로 들어왔다가 다시 라인을 깨는 움직임을 가져가요. 나갔다가 들어왔다 하는 움직임을 반복적으로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상대 수비 입장에서는 손흥민이 오프사이드 라인에 있다가 다시 들어와서 뛰어나갈 때 어쩔 수 없이 손흥민을 따라서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을 상대 수비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계속 만들어준다는 게 손흥민의 역할이죠. 예를 들어 이 장면을 보면 토트넘이 후방에서 볼을 몰고 올라오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손흥민이 최전방에 있다가 앞으로 뛰어나가면서 상대 수비가 손흥민 때문에 뒷걸음질을 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손흥민이 수비를 끌고 나갔고요. 수비를 끌고 나가니까 토트넘이 볼을 끌고 중앙으로 들어올 때 이 안쪽에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쿨루셉스키가 볼을 몰고 들어오다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메디슨에게 패스를 줄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면만 봐도 손흥민이 원톱에서 계속 수비 라인을 뒤로 물러가게끔 만드니까 상대의 미드필더 라인 그리고 상대의 수비 라인 사이가 멀어지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장면도 보시면 토트넘이 중원에서 볼을 가지고 올라오고 있을 때 상대 수비 라인이 순간적으로 높게 올라오면서 상대의 수비 라인과 공격 라인 사이가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좁은 공간 사이에서 토트넘이 풀어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서도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에 있다가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기 시작해요. 뛰어들어가면서 상대 수비 라인을 또다시 뒷걸음질 치게 만들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손흥민이 계속 앞으로 뛰어나가면서 상대 수비 라인이 뒷걸음질 치고 있고요. 뒷걸음질 치다 보니까 상대의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 사이가 벌어지면서 이 라인 사이로 토트넘이 패스가 연결되고 여기서 이제 공격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찬스를 맞이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저 원톱 자리에 히샬리송이 배치가 된다면 저 역할을 히샬리송이 지능적으로 못할 때가 많이 나와요. 이 장면에서도 상대 수비 라인이 높게 올라오면서 상대의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 사이가 가까워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히샬리송이 오프사이드 라인 안쪽으로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상대 수비 입장에서는 히샬리송을 신경 쓰지 않고 계속 앞으로 밀고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밀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미드필더 라인과 수비 라인 사이가 가까워지면서 이 공간 사이가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여전히 히샬리송은 오프사이드 라인에서 있기 때문에 상대 수비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올라가고 있고요. 수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미드필더 라인과 수비 라인 사이가 가까워지면서 이 안쪽에 있는 토트넘 선수가 볼을 받기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토트넘이 이 안쪽으로 패스를 건네주지 못하고 결국에는 패스를 중원 지역에서 받아서 다시 백패스를 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습만 봐도 손흥민과 히샬리송이 원톱으로 나왔을 때 특히나 상대가 토트넘을 향해서 전방 압박을 하는 순간 최전방 공격수가 뒤쪽에 있는 선수들에게 얼마나 공간을 많이 만들어줄 수 있느냐, 이 포인트만 생각을 해봐도 손흥민과 히샬리송의 차이는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손흥민의 장점이 경기 막판이 되면, 특히나 어제 같은 경기에서는 당연히 울버햄튼이 토트넘보다는 약팀이기 때문에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는 경기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수비 라인을 깊숙하게 내려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수비 라인을 깊숙하게 내려버리면 손흥민 선수가 상대 수비 라인이 촘촘하게 밀집해 있을 때 뛰어나갈 수 있는 뒷공간이 애초에 발생하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의 뒷공간으로 움직이면서 상대 수비를 물러나게 하는 그런 움직임이 요 라인 사이의 공간을 만들어주지 못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손흥민을 원톱으로 기용할 거라면 상대가 내려앉는 시간이 아니라 상대가 경기 초반에 토트넘이 후방에서 빌드업을 할 때 토트넘의 빌드업을 막기 위해서 전방 압박을 하는 시간, 그 경기 초반에 손흥민이 원톱으로 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경기는 손흥민 선수의 폼도 많이 안 좋았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이런 손흥민의 원톱을 사용하는 시간이 약간은 잘못되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기본적으로는 들고요. 그리고 심지어 70분쯤에 히샬리송을 빼버리고 울버햄튼이 내려앉았는데 베르너를 원톱으로 기용을 했었거든요. 물론 이 시간이 한 5분에서 한 10분 정도, 얼마 되진 않았지만 울버햄튼이 내려앉았는데 베르너를 원톱 공격수로 쓴다는 건 손흥민을 원톱으로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베르너가 이 박스 안에서 상대가 밀집해 있을 때 베르너의 장점은 공간으로 뛰어나가는 건데 공간이 없다 보니까 베르너가 본인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아니었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베르너가 원톱으로 배치되느냐 아니면 손흥민이 원톱으로 배치되느냐, 요 싸움에서도 약간의 딜레마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베르너가 왼쪽 측면 공격수가 되고 손흥민이 원톱으로 나왔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베르너가 측면에서 그렇게 파괴력 있는 플레이와 연계 플레이가 그렇게 좋은 선수가 아니죠. 토트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중앙 지역에 선수들이 모여들면서 상대 수비가 중앙 지역으로 모여들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측면 지역을 넓게 벌리면서 측면 지역에서 공간을 만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측면 지역에서 베르너가 볼을 받았을 때 상대 수비가 끌려 나오잖아요. 그럼 끌려 나오는 공간으로 메디슨이라던가 아니면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벤 데이비스라던가, 어제 기준으로 하면 이런 선수들이 안쪽 공간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뛰어 들어가는 선수에게 베르너가 연계 플레이를 하거나 패스를 뿌려주는 이러한 모습이 애초에 베르너의 장점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베르너가 이제 임대를 온 지가 그래도 한 2달 정도가 됐지만 아직까지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원하는 측면에서 연계 플레이를 통한 공격 작업이 그렇게 부드럽지가 않아요. 그리고 베르너가 영입될 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베르너는 기본적으로 측면 공격수보다 중앙 지역에서 뛰는 중앙 공격수에 가까워요. 그래서 중앙에 있는 수비수를 측면으로 끌어내는 플레이가 이 선수의 장점이었거든요. 그런데 베르너가 현재 왼쪽 측면에서 뛸 때는 물론 베르너가 여기서 도움을 기록한 경기도 몇 경기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약간 답답한 플레이가 많이 나오죠. 연계 플레이도 잘 안 되고요. 베르너가 1대1 상황에서 드리블 돌파에 강점이 있는 선수도 아니다 보니까 토트넘이 가끔 가다가 중앙 지역의 선수들을 몰아놓고 측면 지역에서 측면 공격수에게 그냥 넓은 공간 만들어주고 1대1 돌파를 원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1대1 돌파에서 베르너가 그렇게 큰 강점을 보여주지 못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장면이에요. 베르너가 측면에서 볼을 갖고 있고 이때 상대 측면 수비수가 베르너에게 끌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끌려 나올 때 가운데에서 벤탄쿠르가 요 공간으로 뛰어가거든요. 그런데 이때 베르너가 이 안쪽 공간으로 패스를 잘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약간의 세밀함이 부족해요. 그래서 베르너가 뛰어들어가는 벤탄쿠르에게 패스를 보내주는데 이 패스가 약간 부정확했습니다. 이 좁은 공간에서는 사실 공간이 만들어져도 상대가 밀집 수비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세밀한 패스가 필요한데 패스가 세밀하지 않다 보니까 상대 수비가 편안하게 걷어낼 수 있는
그러한 공격 작업으로 마무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베르너를 투입했을 때 베르너를 측면에 두는 게 아니라 손흥민 선수를 측면에 두고 베르너를 중앙에 뒀던 이유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손흥민이 측면에 있고 베르너가 중앙에 있다면 이런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중앙 지역에 선수들이 몰려있을 때 측면 지역에 손흥민 선수가 넓게 위치하면서 약간 뒤로 빠져요. 그래서 이 공간으로 토트넘이 패스를 보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넓은 공간으로 움직여주면서 손흥민이 볼을 잡을 때 상대 측면 수비수가 끌려 나오고요. 그리고 베르너가 중앙 지역에 있을 때는 중앙 지역에 있다가 측면 지역으로 뛰어나가는 이러한 움직임을 잘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손흥민이 공간을 만들면 그 공간으로 베르너가 뛰어간다. 그리고 손흥민이 측면에 있을 때는 베르너보다 훨씬 패스를 찔러주는 것이 세밀하고 선택지도 좋기 때문에 이 장면에서도 뛰어들어가는 베르너에게 적절한 패스를 보내주면서 베르너가 이 뒷공간을 무너뜨리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베르너가 측면 지역으로 뛰어들어갈 때 좋은 패스가 들어가니까 중앙 지역에 있던 수비수가 또다시 끌려 나가면서 그러면서 중앙 지역에 조금씩 공간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마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러한 부분 때문에 손흥민을 원톱으로 배치하고 베르너를 왼쪽에 배치하면 베르너가 왼쪽에서 연계 플레이라던가 돌파 그리고 왼쪽 지역에서의 패턴 플레이가 잘 안 나오니까 오히려 손흥민을 왼쪽으로 빼서 연계 플레이를 하는 게 훨씬 더 낫고 베르너가 중앙 지역에서 손흥민이 만들어주는 공간으로 뛰어들어가게끔 하는 것이 조금 더 적합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아마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상대 팀들이 이미 손흥민이 측면에서 공간을 만들고 패스를 공급하는 이러한 플레이들을 전반기가 아니라 후반기가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다 연구를 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컵을 치르러 가기 전에도 손흥민이 왼쪽에 있을 때 어려움을 겪는 경기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었죠. 예를 들면 이런 장면입니다. 아무리 손흥민이 측면 지역으로 나와서 수비를 끌어당겨도 기본적으로 이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가 있다는 걸 상대 팀들도 이미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대비가 잘 돼 있습니다. 이 장면도 보시면 공간으로 뛰어들어갈 때 상대 선수들이 뛰어들어가는 선수들을 이미 따라가면서 이 공간으로 패스를 줄 수 없도록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어제 경기에서 특히나 백패스가 많았던 게 이 공간으로 패스를 줘야 되는데 이미 수비수가 붙고 그리고 상대 팀들이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패스를 섣불리 주지 못해요. 그래서 이 장면도 결국에는 뛰어들어가는 선수들에게 패스를 보내주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뒤쪽으로 패스를 돌리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측면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클루셉스키라던가 브레넌 존슨이라던가 어떤 선수든 토트넘이 사용하고 있는 공격 방식, 측면을 넓게 사용하면서 수비가 끌려나가면 그 공간으로 침투한다. 이러한 패턴들의 약간 대비가 조금씩 되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토트넘만 겪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아스날이라던가 맨시티, 리버풀 이런 팀들도 아무래도 볼을 점유하는 시간이 많고 상대가 밀집 수비를 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좌우 측면으로 상대 수비를 분산시키고 그 공간을 활용하려는 시도를 많이 해요. 그런데 여기서 맨시티나 리버풀, 아스날 같은 팀들은 공간을 만들었을 때 상대가 예측할 수 없도록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패턴 자체가 매우 다양하죠. 그런데 토트넘은 풀백이 중앙으로 들어와서 측면 공격수들이 벌려주는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간다. 그러니까 포로와 우도기의 움직임이죠. 그런데 이 움직임이 시즌 초반에는 과르디올라 감독이 극찬을 했던 적도 있어요. 풀백을 이렇게 높게 쓰는 팀은 나도 처음 본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풀백을 공간으로 침투하게끔 만드는 이러한 움직임이 프리미어리그 팀들에게도 정말 신선한 방식이었고 상대 팀들이 대응하기가 까다로웠었거든요. 그런데 시즌이 막판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상대 팀들도 그 패턴을 알고 나올 때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도 이러한 패턴에서 조금 더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패턴을 공부해 나와야 손흥민이 왼쪽 측면에서 뛰는 것도 더 잘 활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손흥민이 원톱으로 뛸 때도 원톱 지역에서 고립되지 않고 보다 여유있게 플레이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울버햄튼전에서는 손흥민을 경기 막판에 원톱으로 배치했던 그 선택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적인 미스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코리안 더비의 라이브는 백진삼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백진삼은 산삼 건강식품 전문 브랜드 1위. 그래서 이제 독보적인 식물 조직 배양 기술로 100년 된 산삼의 DNA와 99% 동일하게 산삼을 복제했습니다. 동의보감의 비법에 맞춰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17가지의 부가적인 원료를 담은 좋은 재료가 많이 들어간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특히나 산삼에 들어가 있는 진세노사이드의 성분이
뭐 타사나 백진산 브랜드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 자사 홍삼 이 제품에 비해서 훨씬 더 모든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뭐 공진단이라던가 홍삼이라던가 경옥고라던가 등등 건강식품을 드시고 효과를 못 보신 분들, 그리고 기운 없고 체력이 좀 딸리시는 분들, 잠을 자도 늘 피곤하신 분들, 혹은 뭐 입맛이 늘 없으신 분들, 요런 이제 분들이 분명히 효과를 느끼실 수 있는 아주 좋은 제품이고요. 죄송합니다. 저렴한 건강식품을 찾으신다면 다른 제품을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진삼은 저렴하진 않지만 우수한 프리미엄 산삼 건강식품을 찾으시는 분들을 위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산삼식품 건강 분야 1위에 있다는 것은 확실하게 이 백진삼이 퀄리티를 보장하는 거고, 특히나 이 구매평을 보시면 6,000개에 육박하는 압도적인 구매평이 있거든요. 백진삼이 섭취 후 7일 이내에 효과가 없을 시 100% 환불을 보장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 환불이지만 환불률은 1% 미만입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만족하면서 섭취하고 계신 그런 제품이고요. 최근에 이벤트도 활용하고 있는데 3+1, 5+2, 7+3 이벤트가 지금 한시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수량이 부족하면 조기에 종료가 될 수 있는 이벤트래요. 그래서 고정 댓글에 들어가셔서 이벤트를 통해서 좋은 가격에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